물을 마시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사람과 반나절이 지나도록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신장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지.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소변도 나온다며 나는 괜찮다고 말하던 분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아무 말도 못 하시던 순간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신호만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부분 건강하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만성신장기능 저하 유병률이 20%를 넘어섰고 그중 절반 이상이 본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분들 대부분이 소변은 잘 본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신장은 물을 받아서 그냥 흘려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수분과 노폐물 혈압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정교한 조절 장치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셨다고 바로 소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몸에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어떤 날은 빨리 내보내고 어떤 날은 오래 붙잡아 둡니다. 이 자체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조절 능력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둔해졌는지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나절 동안 화장실 안 가도 괜찮아?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물을 마시면 비교적 빨리 화장실에 가는 분들 중에는 검사 수치가 매우 안정적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가 더 건강한지를 단순히 편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신장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피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물을 마시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신장이 약하다라는 말. 이 말을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신장을 망가뜨려 왔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만으로 신장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틀린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라 신장이 제대로 조절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착각한 채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몇 년 전 서울 근교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화장실 거의 안 갑니다. 물도 조금만 마셔도 충분해요. 신장은 자신 있습니다. 실제로 소변 횟수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확인한 순간 저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이미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무 증상도 없다고 했지만 신장은 이미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은 버티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장은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몸에 수분이 들어오면 혈액 농도가 변하고
신장은 그 변화를 감지해서 필요한 만큼만 배출합니다. 이 과정이 빠르고 정확할수록 신장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몇 시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튼튼함이 아니라 둔감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고령자의 만성신장 기능 저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흔한 특징이 바로 소변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양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물을 마신 뒤 비교적 빨리 화장실에 가는 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광이 약하다, 신장이 안 좋다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면 혈액 수치와 소변 수치가 모두 안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신장이 혈액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필요 없는 수분을 즉시 조절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의 반사신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반사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조절 능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물을 줄이거나 일부러 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국내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고령자 만성신장질환 환자 중 상당수가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은 편하자고 한 행동이 신장에는 가장 가혹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예전부터 잘 참았고 지금도 별 문제 없다. 하지만 신장은 지금 당장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장은 결과로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해를 반드시 바로잡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정말로 위험해지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함께 나타나야 경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은 다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 함께 붙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에 잦은 배변료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물을 마신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소변이 나오고 소변을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아랫배 통증도 없고 타는 듯한 느낌도 없으며 소변색도 지나치게 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장이 수분 변화를 잘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땀으로 빠져나갈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계선을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게 남아있거나 따끔거림이 느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단순한 신장 반응이 아니라 방광이나 요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단순 염증으로 끝나지 않고 신장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가 바로 밤에만 잦아지는 배뇨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데 밤에 2번, 3번, 4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긴장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이 되면 소변을 농축해서 양을 줄입니다. 그래야 몸이 쉬고 뇌도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만 소변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농축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노인 코호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야간 배뇨가 잦은 노인일수록 향후 신장 기능 저하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잠이 깨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조절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참고 물을 줄이고 결국 더 악순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물을 줄이거나 일부러 참는 행동은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을 끄기 위해 산소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불은 약해질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더 큰 손상이 진행됩니다. 신장은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손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화장실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위험한 진실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루 반나절 이상 화장실에 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튼튼하다고 믿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유형의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가장 늦게 병원을 찾고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변이 안 마려우니 문제없는 거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신장은 물이 부족해도 노폐물이 쌓여도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물 섭취를 줄이고 소변을 참아온 분들의 신장은 이미 경고를 포기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응할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국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고령자 신장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루 소변 횟수가 적고 물 섭취량이 적은 노인일수록 초기 신장 기능 저하를 자각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통증이 없고 불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방문이 늦어졌습니다. 이 패턴은 한국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신장은 더 큰 압력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빨래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돌아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마찰과 손상이 계속 쌓입니다. 이 손상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을 의도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방광에 소변이 오래 고이면 압력이 높아지고 이 압력은 결국 신장 쪽으로 전달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조직은 서서히 손상됩니다. 본인은 참는 힘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스스로 혹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짠 음식 습관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 김치 장류를 자주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신장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국내 영양조사에서도 고령자의 하루 평균 염분 섭취량이 권장량을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변이 줄어드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신장이 대신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반나절 동안 화장실에 가지 않는 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신장이 조용히 지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어느 날 검사 결과로 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되돌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신장 문제를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는지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왜 그 신호를 그냥 넘겼을까? 신장은 고장이 나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일상적이라서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변의 모습입니다. 색이 예전보다 진해졌는지,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탁한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는지입니다. 아침 첫 소변이 진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도 계속 홍차처럼 어두운 색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탈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건강검진 자료에서도 지속적인 진한 소변을 보인 고령자에게서 신장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볼 때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품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잔처럼 빽빽하게 남아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초기 징후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부종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밑이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과 정강이가 묵직해지는 느낌입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잠시 눌렀을 때 자국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몸 안에 수분이 정체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물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이런 현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자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주 졸리거나 가벼운 일에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도 함께 떨어지고 그 결과 전신 피로가 나타납니다. 이 피로는 쉬어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만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패턴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밤이 되면 소변을 농축해서 배출량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약해지면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밤에 2번 이상 계속 깬다면 단순히 수면 문제로만 보지 말고 몸의 순환 기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욕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입맛이 떨어지고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미식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그 독소가 소화기관과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화불량처럼 느껴지다가 점점 전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 중 한 가지만 있다면 다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이상이 겹쳐서 나타난다면 그때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신호를 발견했을 때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경우와 생활 속에서 먼저 조정해 볼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바꾸면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늦게 발견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일찍 관리하면 충분히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몇 컵을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은 방광만 괴롭히고 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나누어 한 컵씩 오후에도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혈액의 농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고 신장이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찬물이 부담스럽다면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커피나 단 음료로 대신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은 소변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조금만 더 참자고 넘기는 순간이 반복되면 방광과 신장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밤에 소변 신호가 왔을 때 다시 잠들려고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신장은 밤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낮과 밤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불편하더라도 신호가 오면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일주일 단위로 몸의 변화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 자주 붓는지,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 남는지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는지,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보일 때 그때가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약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쑤신다고 습관처럼 먹는 진통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간 반복적으로 복용해 온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성분을 정확히 모르는 보조제나 한약을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약은 적을수록 좋고 꼭 필요할 때만 의사와 상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물을 나눠 마시는 것, 신호를 참지 않는 것,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몇 년 뒤에 신장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고 해서 신장이 약한 것도 아니고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해서 신장이 튼튼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참는 기관이 아니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조절 능력이 서서히 떨어질 때 몸은 아주 작은 신호로 먼저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장기입니다. 물을 나눠 마시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몸의 변화를 귀 기울여 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한 치료입니다. 이 영상은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병원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생활을 조정해 볼 수 있을지 판단하는 기준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자신의 몸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곳은 지금 몇 시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 내용이 필요한 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건강하고 편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